왼쪽 동영상은 올해 US 오픈에서 나달의 서브 모션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져서 제가 직접 캡처한 영상입니다. 서브 스윙 시 나달이 팔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상체도 움츠러든 모습이 보이시나요? 또 복근이 찢어졌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티아포와의 경기 전 복근이 이미 파열된 상태였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나달의 복근 파열 및 근육 관련 부상, 특이한 탈모 상태 등에 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서브의 스윙 패스, 스윙 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멘텀 말고 서브가 약하게 구현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스윙 패스, 서브 스윙의 궤도가 작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궤도가 작게 그려지면 공을 때리는 높이도 낮아집니다. 올해 초 호주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나달 서브와 올해 US 오픈 4라운드에서 탈락한 나달의 서브는 이 스윙 궤적의 크기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여름 파열된 복근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여서 나달은 토스를 낮게 올려 팔이 완전히 뻗쳐지는 것을 막아 복근 부위가 다시 파열되지 않도록 서브 모션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했지만 서브 위력이 낮아져 무기력한 플레이로 티아포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스윙 궤적의 크기 차이가 이렇게 서브의 강약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달이야 부상 위험이 있어 이렇게 밖에 서브를 못했지만 많은 동호인 분들은 아무런 부상이 없는데도 이 스윙 궤적을 작게 가져갑니다. 제 사견으로는 서브를 처음 배우실 때 공을 서비스 박스에 넣으려고 애쓰시다 스윙이 소심해지고 작아지신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스윙 궤적이 작아지고 팔에 힘이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나에게 맞지 않는 무거운 라켓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이 스윙 궤적을 최대한 크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스윙 궤적이 중요한 이유가 같은 재질의 활이라면 활이 길수록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키가 큰 선수들이 서브를 강하게 넣을 수 있는 이유는 큰 키보다 팔이 길어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드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샤포발록은 비교적 키가 작은 선수 측에 들어가지만 본인의 키에 비해 팔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샤포의 서브는 매우 강하고 서브 리턴 천재, 노백신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이 길지 않다고 스윙 궤적이 작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팔, 어깨와 상체를 유기적으로 이용해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스윙 시 팔이 최대한 뻗쳐진 상태에서 공을 치고 계신지 확인하고 뻗쳐진 상태를 만드는 연습을 이렇게 펜스를 이용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서서 이 연습을 하면 공이 펜스를 넘어가 버리네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펜스 위로 던지시고 라켓으로 잡으실 때 외목삭은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투창 선수들의 스윙 모션을 보면 팔 길이와 상관없이 상체 전체를 이용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창을 던지는 모션도 테니스 서브와 매우 흡사합니다. 대한민국 동호인 중 가장 서브가 강력한 분이 투창 선출이라는 사실은 단지 우연일 뿐일까요? 야, 현역 서브인데? 거의 진짜 현역급인데? 그런데 투창을 던지는 게 서브에 도움이 된다고 동호인 분들이 투창을 쉽게 구해 던지실 수도 없고 투창 대신에 테니스 라켓을 던지는 훈련이 서브 스윙 궤도를 크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이나 어떤 물체를 멀리 던지려면 던지는 스윙 모션을 최대한 크게 해야 제대로 그 물체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라켓을 멀리 던지려고 하면 자연히 던지는 스윙 모션이 커집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는 본인 라켓 말고 다른 분들 라켓을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던지시면 큰일 나고요. 테니스 클럽에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라켓들이 많은데 그런 오래된 라켓들을 잠깐 빌려서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코치분들도 그냥 오래된 라켓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또 라켓을 던지는 장소가 운동장 흙바닥 같은 곳이면 라켓을 목보기로 충분히 감싼 후 던지셔야 됩니다.
Yeah, right there's good. 서브는 한번 손보기 시작하면 개선할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우선적으로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생성과 이제 스윙 그족이 커지면 라켓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이 아닌 라켓을 뿌리듯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구공을 던질 때 선출들은 팔에 힘을 빼고 공을 뿌리듯 던져도 공이 시원하게 날아가는데 서브도 이와 같은 느낌이 나야 합니다. 이런 라켓 던지기나 타월 돌리기 같은 연습들은 결국 팔에 힘을 빼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현재 멀쩡하게 서브가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 서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선의 서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넣을 수 있는 잠재력의 끝에 도달한 상태가 아닙니다. 서브는 어떤 경우에도 더 강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프로로 데뷔한 지 21년째인 나달이 올해 호주 오픈에서 2013년 이후 본인 최고의 평균 서브 속도를 구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프로로 데뷔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서브를 개선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석관들, 전문가들이 올해 나달의 호주 오픈 우승 1등 공신으로 그의 향상된 서브 속도를 꼽았습니다. 서브 속도 개선은 언제나 옳습니다. But don't take the ball hopper. Not a dog.